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9주차 제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국제통상법 WTO법 서비스 무역협정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무역협정은 이제 부속서 1B가 상품무역 어, 협정 다음에 나오죠. 부속서 1B에 들어와 있고요.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서비스무역협정이라는 우리가 GATS 뒤가 S입니다. 가트 상품무역협정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 1994 가트는 T가 두 개죠. 대표적 협정인 가트는 T가 두 개고 이거는 이제 S가 됩니다. 이때 T는 트레이드라는 뜻이고 S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eneral Agreement on Trade of Service,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의 대상이 우리 경제제를 분류할 때 유형제, 굿즈, 유형제가 있고 무형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협정이고 WTO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오게 된 협정입니다. 그 이전까지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가 만들어지고 최초로 들어온 그런 협정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은 국내 산업 구조 관련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던 제3차 산업이고요.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그러고 경제 발전 단계의 최첨단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이 서비스 무역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산업 구조를 분류하죠. 2차 산업은 이제 제조업, 서비스 산업은 3차 산업, 1차 산업은 뭐 농수산물, 뭐 광산업,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국내 산업 구조의 고도화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국제 무역에서도 이 높은 발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카트 시절에는 없던 그러니까 이 무역 거래의 대상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또 빠졌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점점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고 무역 거래에 있어서 서비스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규범을 통해서 하나의 시장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 시장에 관한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정된 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무역 협정을 공부하려면 서비스 무역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서비스 무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우리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제6장 서비스 무역 제1절 이제 서비스 무역 그리고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하죠. 서비스가 뭐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나 물건을 변화시키는 경제행위다. 서비스는 교사의 교육, 의사의 진료, 노동자의 노동, 상인의 매매 활동, 교통, 통신 등과 같이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말한다. 예. 그래서 교육 서비스, 뭐 진료 서비스. 우린 법과대학 학생이니까 뭐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법률 시장의 개방이랄지 법률 서비스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항공 운송이랄지 해상 운송 관련한 서비스, 뭐 KT, SKT 여러분 많이 주의해 들어보시죠.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있게 되고 이 시장에 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무역 협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서비스는 유형제 우리가 쭉 앞서 본 상품 무역 협정상 유형제인 물품에 비해서
몇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 첫째, 서비스는 형상이 없다. 말 그대로 무형제니까 형상이 없어요. 물품은 형상이 있지만 서비스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물품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자, 물체 형상은 물품에는 있지만 서비스에는 없죠. 자, 서비스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가 있고 서비스는 소유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또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물품과 달리 소유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에서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됩니다. 물품은 저장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거예요. 서비스는 재와 달리 저장할 수 없고 소비는 순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국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죠. 또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요. 법률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도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교육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 형태로 동영상 형태로 되어서 이게 교육 서비스인지 물품인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퉈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음반 관련해서 이 음반을 무역 거래한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이제 소리가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물품으로 이게 거래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형제, 상품무역 협정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걸 무형제로 봐서 서비스 무역 거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품인지 동영상 강의랄지 음반, 노래 음반, 그 밖에 또 많이 그런 모호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법적인 어떤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용되는 협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를 예를 들면 의사 치료를 하는 행위, 환자의 치료받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은 서비스라고 했을 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가치를 객관화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품의 경우는 그 물품에 내재된 물리적 특성이 있고 이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지만 서비스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이 없다. 또한 서비스 효용은 소비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같은 영화를 보고서도 어떤 관객은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하는 반면 어떤 관객은 입장료가 아깝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가치에 있어서 물품은 비교적 객관적이고요. 서비스는 비교적 주관적입니다. 자, 이제 서비스를 알아봤으니까 서비스 무역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의 공급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된 무역이다. 서비스 무역은 해운, 금융, 보험 등의 국제적인 업무 속에서 이게 페이지 282페이지가 제가 캡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졌네요. 교재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금융, 보험 등의 국제적인 업무 속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은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는 상품 교역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로는 상품 교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상품 교역이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긴 한데요. 그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서비스 교역량의 총 4분의 1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 자체가 점점 증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서도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 구조에 관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어, 가설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국제 교육 하나의 신화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맞습니다. 그 학자들이 만든 신화인데 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못 사는 나라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뭐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이 부가가치가 가장 많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국내 산업 구조에 관련해서도 타당하고요. 어떤 국제 무역 관련해서도 그 증가 속도랄지 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식 및 정보 사회로의 진정과 통신, 운송 수단의 발달은 국가가 서비스 교육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분야 무역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은 어떤 특징이 갖느냐? 첫째, 무역 장벽이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 경쟁 원리에 따라 그리고 어떤 차별 없이 기업들이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국제통상법 학도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만들고 법을 공부하는. 그러면 이 서비스 무역 관련한 무역 장벽이 뭐냐? 상품 무역 협정보다도 그것이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측 불가하게 여러 형태의 장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은 국경 장벽 이외에도 국가 내의 법규, 제도, 관습, 생활 양식 등 비정형적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비스 창출이나 거래에 연관돼 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그 법률 시장 개방, 법률 서비스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뭐 우리나라 변호사 물건이라는 건 뭐예요? 외제차나 국내차나 모양 이쁘고 잘 가면 되죠. 국내차 중에서도 뭐 모양 이쁘고 뭐 성능 좋은 차가 많이 있는데 뭐 변호사 시장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보면은 국가 내 법규, 제도, 관습,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물건처럼 유형제처럼 공통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여러 가지 어떤 비정형적인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게 됩니다. 둘째, 서비스는 관세가 없으며 국경 진입 과정상 무역 장벽 의미가 작다. 물품의 국경 이동 시에는 관세를 부담하고 물품의 국내 이동 과정에서 많은 장벽이 있지만 서비스 경우는 이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뭐 관세라는 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자, 셋째, 서비스는 국내 활동에서의 장벽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이 벽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시장을 자유화한다. 라고 했을 때 국내 조치들이 대부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서는 관세 인하를 비롯한 국경 장벽 완화가 중요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등의 국가 내 조치가 자유화 개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 그리고 내국민 대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넷째로 자유화 수준의 측정이 어렵다. 이제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관세, 무관세로 뭐 거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고요. 뭐 조율의 관세 이런 것들이 자유화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무역 장벽의 비정형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의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무역 장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도
어떤 양적 기준이 있어서 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다섯째, 선후진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은 후진국에 비하여 발전 수준이 크게 앞서 있다. 첨단 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가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에서의 선후진국 간의 수지는 일반 상품에서보다도 그 불균형 정도가 더 심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관련한 어떤 시장을 규범화하자. 하나의 관리 체제를 만들고 법에 따라 규범화하자.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WTO가 만들어지면서 부속소 1B에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협정의 배경은 쭉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히 보면은 서비스가 국제무역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 교육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본이 없었다. 서비스 교육은 상품 교육에서와 전혀 다른 형태이며 상품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서비스 자체가 일반 상품과 달리 정형화하기 어렵고 사회 발전과 함께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 규범을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가 간 서비스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 신흥개발도상국들에 의하여 경쟁력이 악화되자 이들 국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무역 확대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고 서비스에서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 분야가 협상 의제로 채택되어 WTO 가츠가 체결되었다.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힌다. WTO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서비스 교역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인 다자강 규범이며 이 규범의 설정으로 서비스 교역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협상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은 양어를 함으로써 서비스 교육의 자유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오랜 기간 진행되고요. 또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간 계속되었죠. 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게 많이 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채택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이 채택되면서 이 무역 협정의 그러니까 협정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개별 국가들이 리퀘스트 오퍼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하기로 하였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원칙이라도 이렇게 세워놨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 매년 5년마다 서비스 교육 자유화를 위한 주기적인 협상으로 서비스 교육 자유화 폭을 점점 넓혀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그 WTO가 출발했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 협정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 목표는 서비스 교육의 다자간 규범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 교육 국가의 경제 성장 그리고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시장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법이 있게 되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들의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주의, 점진적인 자유화, 국내 정책 목표의 존중, 참여국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 증진과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 유지, 개발도상국 참여 증대와 국내 서비스 공급 능력과 서비스 수출 확대, 그리고 극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일반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극빈 개발도상국입니다. 그 원어로는 least developed country. 극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협정 전문에
그 목적으로 협정 목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특징, 이제 최국대 원칙을 채택하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교육에서는 최국대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온 반면 서비스 경우는 이 정도의 엄격한 최국대 원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범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일된 국제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은 국가 간 쌍무협정에 의한 서비스 교육 관계를 각 분야별로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과의 조화를 위하여 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광범위한 예외 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최국 대우 원칙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오탈자가 난 것 같네요. 이 최국 대우 원칙 기본이고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에서의 자유화 내용은 상품에서와 다르다. 상품에서의 무역 자유화 조치는 관세를 비롯한 국경 장벽의 제거가 중심이 됨에 반해서 서비스 경우는 외국 서비스 국내 제공을 가로막는 국내의 상품 간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내국민 대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하고 내국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 자국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 그런 관행들, 그런 제도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시장 접근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국가는 뭐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의사, 우리나라 변호사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 공급자, 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랄지 법률 서비스 변호사를 보호한다고 해서 뭐 차별한다거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법 자문사, 외국 변호사는 이제 법정 활동까지는 할 수 없고요. 우리 국내법상 외국법 자문사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게 다 시장 개방 관련한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화의 교섭을 보면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조치는 상품 무역에서의 그것과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교섭 방식하고 상품 무역의 교섭 방식은 상품 무역에서의 방식과 다르다. 갓에서는 상품 수입 관세율로 수량화된 기준을 사용하여 교섭을 하게 된다. 관세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 관세율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이러한 계량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어 서비스 분야와 무역 장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화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양적인 수치가 없고요. 어떤 서비스 분야를 양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 관해서 약속을 하고요. 어떤 서비스 분야에는 뭐 이러이러한 장벽들이 있는데 이걸 뭐 철폐한달지, 자유화한달지, 뭐 이렇게 퀄리티브, 소위 그 질적 그러한 그 규제 그리고 자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죠. 그러니까 양어 분야에 대해서는 포저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양어하는 업종만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저티브 방식은 뭐예요? 어떤 분야에 관해서 양어하겠다 하면은 그 분야를 자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재 않는 업종은 양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양업회에 기재하지 않는 한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양어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그 산업 분야는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 양어표를 보면은 산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시장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장 제한 접근. 그래서 산업 분야에 어떤 산업 분야를 양호하겠다 이렇게 적시하게 되면은 그 산업 분야는 이제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개방 자유화가 된 산업 분야가 됩니다.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특정 산업 분야, 뭐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그 중에서도 뭐 더 자세하게 이걸 분류할 수 있겠죠. 예,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은 개방하지 않는다. 이게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방하지 않는, 자유화하지 않는 사항들. 그러니까 변호사 시장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여러 어떤 규제, 제한들, 뭐 아까 뭐 법정에서의 법정 활동, 변호사로서의 법정 활동, 이런 것들은 뭐 허용하지 않겠죠. 허용할 수 없죠. 뭐 허용할 수 꼭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허용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적시를 해야 됩니다. 외국 변호사의 법정 활동이랄지 쭉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서 기재가 돼 있으면은 그 제한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자유한 것이 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그게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어표라는 건 우리 관세 분야에서의 관세 양어표, 그와 관련해서 뭐 관세 양어 협정이랄지, 관세 평가 협정이랄지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양적 기준이 없고, 이 서비스 무역 협정도 이 양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적 요소들 관련해서 양어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역 분쟁에서 상품 무역과의 연관성을 보면은 서비스 무역 협정도 상품 무역 협정과 같이 WTO 안에서 이행되어지므로 무역 정책이나 무역 분쟁 등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양 분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분야 간의 상호 연계는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 무역이나 결국은 우리의 물질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경제와 복지를 진작하는 그러한 것을 뭐 지향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 관련해서도 서비스 상품 무역 협정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승소국이 이제 보복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원만하게 그 판정이 이행되고 보복 조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패소국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어떤 판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복 조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복 조치를 할 때 뭐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성격을 갖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동질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하되 먼저 동일 분야에서 양어 등 의무 정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 다른 분야에서 양어나 기타 의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품 무역에서 침해를 받은 경우 제1순위 보복 조치 관련해서 제1순위는 상품 무역 협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유효하지 않으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도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도 내에서 양 협정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국가 간의 큰 입장 차이 반영이라고 해서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협상 시에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뭐 갈등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그 산업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나의 시장, 동질적인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그 발전 수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 무역 관련해서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을 속된 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같이 공용할 수 있어요. 차이가 나면은 이제 그 동질적인 어떤 법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질적인 규범이랄지 또 경제적 발전도 뭐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정의라고 할까요? 개도국 우대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는 뭐 더더욱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상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노정이 되었고요. 선후진국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서비스 무역의 발전 상황에 따라 개별 국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극빈 개발도상국에게는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의 또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장 구조를 자유화해야 되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겠다. 그래서 일거에 이걸 자유화 상품 무역 협정 체제를 갖출 수는 없고요. 어떤 점진적인 자유화를 계속 진행해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WTO 설립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자유화 과정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 목표 및 발전 수준을 적절히 고려하게 되며 개발도상국에게는 발전 상황에 따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과정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WTO 체제 통해서 어떤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 무역과 같이 이 어떤 그 특성에 있어서 상품 무역하고는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 목표 및 발전 수준을 적절히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고 뭐 이렇게 법을 고안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 제3절 서비스 무역 협정 일반 협정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에 보면은 이제 서비스 무역의 정의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은 네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 외국에서 온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 커머셜 프레젠스라고 하죠.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 이동, 이렇게 네 가지 부류에 의해서 지금 서비스 무역 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뒷부분은 2차 그러니까 3차 시인가요? 3차 시, 4차 시, 5차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